법무부 장관 네, 동료로서 여러 가지 애증이 많은 관계였는데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이렇게 의원과 장관으로 만나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 한명숙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여권에서 어떤 존재예요? 무슨 취지로 하시는 질문인지 잘 아니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기에 그 한명숙을 구하기 위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뭐 동의는 안 하겠죠. 동의하라고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닌데 아니 무슨 뭐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면 나도 한번 부탁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1, 2심 무죄 받고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거 알고 있죠? 제 사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찰 요청을 할 때 감찰을 해주세요. 할 용의가 있습니까? 무슨 그런 사건이 많아요. 지금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네, 동료에서 동료로서 여러 가지 애증이 많은 관계였는데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이렇게 의원과 장관으로 만나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 한명숙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여권에서 어떤 존재예요? 그래서 뭐 제가 무슨 취지로 하시는 질문인지 잘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기에 그 한명숙을 구하기 위해서 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 권력을 권한을 그렇게 남용을 하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의원님. 뭐 동의는 안 하겠죠. 동의하라고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어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는데 장관 입장에서는 그 판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에요? 법원의 확정 판결입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취지입니다. 그럼 한명숙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에요? 같은 취지입니다. 그렇게 같은 취지예요? 물어보신다면. 근데 과거에는 같은 취지가 아니었는데 과거 의원 시절에는 내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대부분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일부는 뭐 다수견으로 유죄가 나고 한 3억 부분은 13명 전원의 이름으로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죠. 그때 판결을 인정 못한다 그랬어요. 응? 판결 인정 못한다고 대법원 앞에서 대놓고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고 우리 장관도 그 당시에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입장이 달라진가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자리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의원으로 있을 때의 입장과 어떤 판결에 대한 입장과 장관으로 있을 때의 입장이 왜 달라야 되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같아야 되는 거 물어보는 아니겠어요? 아니 그 한명숙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여권의 어떤 존재기에 응? 아니 무슨 뭐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한명숙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일국의 제1야당 대표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1야당의 국회의원 그 당시 국회의원들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 감찰은 왜 했어요? 징계시효 다 지났는데 경고하려면은 다른 방법으로 조사해서 경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제도 개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공소시효 지난 사건을 수사합니까?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왜? 제가 그때 관련 공소시효 지난 사건을 수사하냐고요? 관련 기록을 가져다 보았습니다. 한쪽은 최종적으로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서 됐어요. 실체적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수사 절차상의 과정상의 문제점들을 봤기 때문에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한 합동 감찰을 했고 장관이 그렇게 할 일이 그 없어서 결과로서
잠깐만요. 결과로서 제도 개선의 여지를 만들 그러한 아니, 근거들이 그러니까 장관의 확보가 됐습니다. 답변이 지금 모순이 있어서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수사 안 해요. 공소시효 지난 사건 수사하면 수사권 남용이에요. 권력 남용이란 얘기야. 수사가 아니라 감찰이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시효와는 관계가 감찰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징계를 전제로 해서 감찰하는 겁니다. 징계시효 지난 사건을 왜 감찰을 합니까? 그게 일반적인 감찰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응? 제도 개선 차원의 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감찰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그런 말이 안 되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뭐 100회 불러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제도 개선하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도 한번 부탁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도 기소돼서 1, 2심 무죄 받고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거 알고 있죠? 제 사건. 저도 그 참고인이 검찰에서 양분한 검사장이 44번을 소환을 했어요. 그 중에 진술조서가 남아있는 건 7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조사 보고서조차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찰 요청을 할 때 감찰을 해주세요. 할 용의가 있습니까? 무수히 그런 사건이 많아요. 지금 검찰에 의해서 이런 유해 수십 번을 불러서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난 사건도 많고 또 유죄가 난 사건도 있는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하려면 똑같은 잣대로 감찰을 해줘야지. 왜 한명숙이면 감찰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성을 잃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수히 그런 사건이 많았다라는 존경하는 우리 권성동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합동감찰의 결과로서의 제도 그게 개선에 아니라 협조해 주시고 동의해 주셨으면 그게 아니라 그 고맙겠다는 감찰을 말씀을 하려면은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감찰을 해주고 여권도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비판이 적죠. 내로남불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죠. 그래도 공정하다, 공평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자기 편이 수사받아서 유죄받은 거는 억울하다 해가지고 감찰을 하고 수사를 하고 난리 법석을 떨고 야권 인사에 대해서 수사하라 재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이러니까 이 정권은 내로남불 정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에요 지금. 이동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죄가 났는데 이동재 사건 무죄가 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공범으로 되어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사건 처리를 해야죠. 의원님께서 수사검사들이 그렇게 무죄로 처리하자라고 의견서를 계속해서 내는데도 검사장이 승인을 안 해줘. 그럼 이 검사장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감찰을 해야죠. 그리고 조남관 대검 차장이 반박을 했으면 조남관 차장이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해요 지금. 감찰 결과에 의하면은. 그럼 조남관 차장에 대해서도 그 감찰 결과를 반영해서 어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보내야지. 왜 법무연수원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논리가 자꾸 무슨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다르고.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우리 권성동 의원님께서 관련 사건에 원인 사건과 관련해서 40몇 번의 그런 참고인 조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조서로서 남겨놓은 것은 7회에 불과하다는 그 지적 머릿속에 염두에 두겠습니다. 진작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요. 내 사건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려면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의원님 말씀을 지금 드리는 최종 겁니다. 결론을 내기 전에도 수사 과정상에 잘못이 있으면은 공평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야 가리지 말고. 의원님께서 하시는 공평 그리고 내로남불 그 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강욱 의원님. 저는